다음은 공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황준성 숭실대학교 총장님께서 사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황 총장님께서는 독일 베를린 자유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셨고요. 현재 에이스 플러스 협의회 회장, 한국사립대학 총장협의회 수석 부회장을 하시면서 숭실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저는 학교의 사례 발표의 주제를 공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앞서도 여러 총장님들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공유대학 왜 필요한가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미 다분히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고등교육 환경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에 중요한 내용들을 간략히 소개 한번 해봐드리면 기본적으로 환경 및 구조가 변화됐다. 그리고 인구 통계적인 변화가 현재 일부 있다. 그 다음에 국제화가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다. 그리고 앞서도 미상희 총장님 말씀하셨고 심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대학 간의 경고가 아니라 대학은 지역과 함께하는 일종의 열린 대학으로서의 또 다른 공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교육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고 이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에 보다 능동적이고 경쟁적으로 대응하려고 그러면 공유대학은 상당히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인식하는 공유대학의 필요성입니다. 공유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개별 대학이 운영하는 교육의 비용보다 공유대학을 운영해서 얻고 있는 편익이 훨씬 크다라고 하는 관점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 공유대학을 운영하는 데 지불되어야 하는 비용도 공유대학을 운영하면서 얻고 있는 편익이 훨씬 크다. 그런 사례는 앞서 신부총장님이 서울총장 플랫폼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신 걸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잠깐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를 강론적으로 보면 맨 먼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인구 절벽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그래서 학령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값 등록금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대학 재정을 상당히 악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빠른 기술 변화입니다. 이 빠른 기술 변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식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기술과 지식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학교가 새로운 전공을 만들 수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대응하는 고가 연구 장비를 대학마다 구입해서 운영하기는 이제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환경 변화와 기술 변화에 따르는 공유대학의 필요성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 화두가 앞서도 우리 미창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의 교육의 기본적인 메인 스트럭처는 풀러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러닝이라든지 무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그거는 시장 논리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대학이 교육 방법 혁신해서 바꿔야 되는 필수적인 과제다.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이제 공유대학의 필요성을 더욱 증대시키는 요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외에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인구 통계적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학령 인구의 감소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평생 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는 고급 엘리트를 만드는 대학 교육의 기본적인 기능으로부터 평생 교육을 시키는 평생 교육의 장으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시프트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도 공유대학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제화의 심화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 간의 프랜차이즈 형태의 교육이라든지 자매대학 간의 학생교육 또한 영예교육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도 개별대학이 개별대학 차원에서 대응하기 상당히 어렵다. 이것도 공유대학으로 대응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대학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보다 편익이 클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 부분도 공유대학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대학과 대학 간의 공유를 이야기했는데 이 공유의 개념을 확대하면 그 대학에 속해 있는 대학과 지역사회하고 공동협력 또 다른 의미에서는 공유의 개념으로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이해가 되고요. 앞서 신부총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세종대학이 지역사회 도서관을 개방하는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거라든지 등등의 보다 더 많은 대학과 지역사회 열린 대학으로의 공유대학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아마 이 관점은 앞으로 대학이 새롭게 정립해야 될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저희 숭실대학은 최근에 기독교대학이라고 하는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다문화 가족을 위한 이 대학과 지역사회 협력, 공유대학의 기능을 확대하려고 현재 좀 TF를 구성해서 일부를 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4차 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 화두가 대학 교육의 기본적인 패러다임과 틀과 방법을 전달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방법을 개별대학이 대처하기보다는 공유대학 개념으로 융합전공이라든지 복수학이라든지 이러닝, 무크 같은 것들을 공동 개발하고 공동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대학 차원에서도 효율적이다. 뭐 이런 것들이 공유대학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요인들이라고 이렇게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숭실대학 사례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숭실대학 사례를 한 15분 동안 다 발표하기에는 상당히 양이 적어서 저는 이제 공유대학의 사례들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해외대학, 작게는 국내대학으로 알아보았고요. 먼저 미국을 보면 앞서도 우리 신고춘 대학님께서도 발표해 주신 내용에 들어갑니다만 미국은 동부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컨소시엄 오브 유니버시티즈 오브 더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아라고 해서 1924년에 워싱턴 쪽에 있는 17개 대학이 소위 말하면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확인해 봤더니 온라인 아직도 안 돼 있고 오프라인 정도의 학점 교육 정도가 전부 다인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 서부대학인데 이거 잘 아실 것처럼 UC 계열 대학들끼리 모여서 그것도 오프라인 정도의 학점 교육 정도가 공유대학의 현재의 모습이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남부 쪽입니다. 이거는 주로 남부 쪽에 92년도에 남부 쪽에 있는 서던 캘리포니아 지역의 단과 대학과 커뮤니티 칼리지 그리고 유니버시티가 다 모여서 만들어내고 있는 또 하나의 공유대학 형태가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약자로 말씀드리면 CS, CCU의 콘소시엄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유대학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도 그렇게 많이 발전된 공유대학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점 교류 정도의 오프라인 베이스의 공유대학 형태로 좀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통계를 한번 조사 한번 해봤습니다. 작년부터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콜라보레이티브 US 카리지의 랭킹을 매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콜라보가 잘하는 대학의 랭킹이 어딘가를 조사해서 통계를 발표했는데 신기하게도 하버드가 1위에 올라갔고 스탠포드가 2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랭킹은 그 유명한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대학들의 랭킹을 매기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약간의 편차가 있습니다만 시기를 분석을 한번 해보니까 콜라보를 잘하는 대학이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가 평가하는 대학 랭킹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 그러면 공유대학을 잘하는 학교일수록 대학의 랭킹이 상당히 높다. 어디가 종속변수고 독립변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랭킹 높은 대학이 공유대학을 잘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유대학을 잘하는 대학 랭킹 높은지 선후는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이 두 관계가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의미가 있어서 오늘 제가 한번 이 자료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약간의 좀 편차가 있습니다. 배철 같은 그런 상관성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유럽의 사례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유럽은 나라마다 대학의 운영 방법과 시스템이 상당한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조차도 얼마 전에 EU로 통합이 되면서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유럽에 상위했던 대학의 모든 학제를 공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학 간의 학생들을 아주 활성화시키고 있고 유럽 내에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EU 내에 공유대학 개념을 넘어서 이제는 이것을 월드와이드로 확장시켜 나가려고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독일 대학의 특징이 거의 공립과 국립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대학 간의 이동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우리 여기 위준장님도 독일에서 공부하셨고 저 독일에서 공부했습니다만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대학에 자리가 비면 서로 교환해서 학생들이 마음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게 독일 대학이 가지고 있는 공유대학으로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모델은 아마 유일하게 세계에서 독일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도 이렇게 보면 그 독일당이 가지고 있는 국공립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자유롭게 공립대학을 만들어가는 나름대로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일본도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일본은 교토 중심으로 전문대, 그다음에 사립대, 그다음에 일반대 다 포함해서 공립대학을 시키고 있는데 93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4단계를 넘어가고 있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단계를 하고 있는데 현재 43개 대학이 공유대학으로 움직이고 있고 주요 사업들은 학점교육, 평생학습, 인턴십, 국제협력 우리 현재 서울총장 포럼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그렇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한국의 공유대학 추진 현황은 아까 우리 신구총장님이 잘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특별히 아마 서울총장 포럼에서 하고 있는 현재 24기교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도 우리 신구총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수고를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정말 말씀대로 이 진행되고 있는 공유대학 플랫폼 구축은 세계 최초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계해서 지금 많은 대학들이 지금 협의회를 좀 운영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유대학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이제 시발점이다 아니면 초기 단계다 저는 이렇게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숭실대학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숭실대학도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총장 포럼에 참여해서 저희가 이제 공유대학으로서 이제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이고요. 작년에 숭실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저희 대학이 기독교대학입니다. 소위 크리스찬 유니버시티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3개 대학이 저희들이 공유대학으로 개념으로 출발을 했고 현재는 학점 교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 계획이기도 하고 이제 우리 3개 대학 총장님 계획은 최소한 대한민국 기독교대학은 다 크리스찬 유니버시티 얼라이언스를 만들어서 기독교 대학의 특화를 위한 공유대학 개념을 확장시켜 가려고 그렇게 저는 좀 계획을 하고 있고 좀 그런 노력을 좀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 베이스에 저희가 숭실대학교, 중앙대학교, 인하대학교하고 오래전부터 학점 교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외대학과는 저희가 공동학위, 복수학위 형태로서 공유대학을 운영하고 있는데 베트남 대학, 베트남에 있는 몇 개의 대학, 중국의 대학, 일본에 있는 대학과 3개 지역에 지금 하고 있고 제가 금년 안에는 미국에 있는 한 개 대학하고도 지금 공유대학 개념으로 2+2 개념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현재 좀 준비 중에 있고 현재 지금 TF를 운영해서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공유대학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봤더니 다양한 공유대 형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고도화되고 높은 게 우리 신구총장님이 발표해 주신 플랫폼 형태의 공유대학을 입고 가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간단한 게 P2P, 피어-투피어 공유대학인데 이거는 대학과 대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과 학과끼리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P2P 예전 공유대학을 전 정의를 내렸고 O2O 이건 온라인 투 온라인 베이스로 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협력적 소비 공유대학입니다. 이거는 뭐냐 그러면 교육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교육 기자재를 모든 대학이 다 할 필요가 없이 어느 대학이 활용하는 교육 서비스나 교육 기자재를 다른 대학이 같이 쓰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공유대학도 앞으로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또 다른 형태 협력적 구매 공유대학은 이제는 어떤 기자재가 필요하거나 교육 서비스가 필요할 때 구매할 때 공동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는 각 대학이 같긴 하지만 공동 구매가 가지고 있는 가격의 비용 전략 절감 효과 이런 것들 형태도 공유대학의 운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하는 온디맨드 공유대학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는 제 나름대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생각을 하고요. 몇 가지 꼭지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사전적인 협력 및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공유대학의 활성화와 공유대학의 성패를 결정짓는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도 구축 및 보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가 이제 사후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 및 발전을 이뤄내야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제가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대학의 특징은 거의가 백화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부도 거의 동일한 잣대를 가진 대학을 선도하기 때문에 상당히 대학이 차별화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학은 거의 백화점식으로 수련만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뭐 200개 대학이 있다고 그러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유사한 전공, 유사한 학과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대학의 재정이 넉넉할 경우는 이러한 교육 방법과 교육 시스템의 운영이 가능했지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특별히 학령 인구의 감소, 대학 재정의 악화를 통해서는 이런 형태의 백화점식 나열된 대학 교육으로는 앞으로 개별 대학도 운영하기가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경쟁력은 없다는 것이 제가 인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학마다 대학이 가지고 있는 비교 우위에 기초해서 대학마다 소위 말하는 선대과 집중을 통해서 특성화 차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A대학은 B전공, B대학은 C전공 이렇게 특성화 차별을 하게 되면 그렇게 차별화 특성화 안 된 대학의 학생들이 그걸 공부하고 싶다. 그럴 때 바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유장의 필요성이고요. 그러면서 소위 경쟁적인 규모의 경제와 범위 경제가 실현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학 경영의 효율성은 극대화될 것이고 이런 만약에 메커니즘으로 대학이 운영된다고 한다면 공유적인 필요성은 더 절실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대학 정체성도 확보될 뿐만이 아니라 대학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제가 인식하는 공유대학의 필요성에 대한 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Want to survive, collaborate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공유가 가장 큰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